네, 마키 여러분, 오늘 아침도 굿모닝입니다. 다들 잘 주무셨나요? 네, 네. 어떠세요? 오늘 저는 너무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잔인해서 이게 원래 새벽 4시에 일어났다가 5시에 일어났다가 20분 더 자는 바람에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안 자려고요. 진짜 완전 무서웠어. 근데 호주별님 깨워주셔가지고 그래도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이게 왜 일어났는데 만약에 무서운 꿈인데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맞죠? 근데 혼자가 아닌 거야. 음, 그래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네. 오늘도 KBC 계열 너 지금 더 생각 안 할 뻔했는데 아침에 그냥 얘기하려고 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금주의 상승률 읽어보도록 할게요. 금주 상승률은 논산, 원주, 김천, 전주 덕진구, 진주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지역들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매가 자체가 얼마 안 되겠죠. 거기에서 0.07, 0.05, 0.05, 0.04, 0.02 우리 KBC 계열 공부했었죠. 네. 그래서 가격이 뭐 올라도 한 500, 1000도 안 되겠다. 거의 미비한 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락 지역은 보시면 세종, 달서구, 과천, 광주, 경기, 인천 서구, 화성, 순천, 김포, 수원 영통구, 계룡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매가가 얼마냐고요? 얘들은 매가가 10억대잖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1.58이 빠졌어. 1.58. 굉장히 유의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에서 또 이제 생각을 한 게 전주 덕진구 이제 전세 가격 상승률이 전주 덕진구 그리고 김천, 창원, 진해구, 부산 동구, 군산, 진주, 공주, 원주 이렇게 봤을 때는 수요 공급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지방은 수요 공급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률은 거의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매매 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비슷하게 볼 수 있네요. 매매 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보시면 네, 22년 10월 10일자 기준으로 마이너스 0.16으로 하락 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도 지금 보시면 노원구 그리고 동대문구, 관악구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고 광역시는 마이너스 0.18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0.36. 네, 부산은 기장이 제일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34. 외곽이 먼저 떨어진다 그죠? 대구는 역시 달서구. 그리고 인천은 마이너스 0.26. 대구하고 비슷하게 공급이 많은데 조금 덜 떨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서구 쪽이 마이너스 5.0. 광주가 의외로 보합 상태죠. 광주가 의외로 좀 거의 거래는 없지만 가격이 떨어지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0.11 마이너스, 울산은 마이너스 0.11, 대전, 울산은 네, 그나마 괜찮네요. 네, 세종이 마이너스 1.58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이야, 그죠? 네, 수원은 영통구가 마이너스 0.38 수원이 지금 계속 영통구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아서. 안양은 마이너스 0.11 안양도 공급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명 마이너스 0.25 의정부도 마이너스 0.16 부천도 마이너스 0.27 부천은 인천 라인인데 맞죠? 별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이거는 서울의 영향을 받아서 전세가 옆으로 밀려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과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0.75 과천도 안양하고 비슷하게 공급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보니까 눈에 보이네요. 광주가 여기는 경기 광주입니다. 마이너스 0.58, 김포도 마이너스 0.41, 화성도 마이너스 0.45. 제가 혼자 보면서 이렇게 읽어져서 순서가 뒤바뀌네요. 충남은 계룡이 마이너스 0.35. 안 떨어지는 지역이 강원도가 있다 그죠? 강원도가 좀 괜찮고. 전북도 괜찮고. 전남은 마이너스 0.19인데 순천이 좀 많이 떨어졌네. 순천이 가격이 높은 신축이 좀 많아요. 거기가 아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경북도 괜찮고. 그죠? 네, 거의 지금 다 봤는데 경남은 지금 많이 떨어지는 지역은 없는데 김해 쪽이 조금 떨어지네요. 김해 공급 물량 때문인지. 제주도도 괜찮고. 네, 이렇게 보면 일단은 아직까지 지방보다는 광역시급하고 수도권 쪽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하락세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주간 통계표에서 제가 오늘 유의미한 걸 읽었는데 여기 지방에 보면 세종에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적용을 받으려고 매물을 내놓고 있고 신규 입주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양도세 중과랑 그다음에 공급이랑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또 전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반전세를 지금 금천구에 가을철 특수 이사 그러니까 이사철 특수는 사라지고 대출 이자 부담에 전세보다 월세나 반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 점차 쌓이고 있다. 금주는 시흥동 준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KBC 계열 마치고 다음으로는 우리 수경님 뉴스 발표 부탁드립니다. 공유되었어요? 네. 네. 오늘 기사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카카오거든요. 지금 카카오가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데, 플랫폼 종속에 난리난 주말이었다. 카카오톡 이제 문자만 안 되는 건 어차피 무료 서비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카카오톡으로만 주문받는 업체라든지 카카오티 영업하는 택시, 카카오로 네, 로그인만 받았던 업비트, 그다음에 카카오 이제 금융 서비스로 이제 송금이나 이체가 안 됐던 것들이 굉장히 지금 손해가 커가지고 역대급 손해배상이 이제 예고되는 상황이고 그 데이터 센터가 SK CNC라는 회사래요. 그 회사에서 이제 카카오로 일단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이제 카카오가 또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근데 이게 이제 2012년에도 카카오가 이런 서비스 장애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차이가 없어가지고 더 욕을 먹고 있고 그 이게 SK CNC 이 회사 데이터가 지금 카카오만 쓰는 게 아니고 네이버도 쓴대요. 근데 지금 네이버는 지금 큰 문제는 없었다 하거든요. 네, 네이버도 좀 장애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결제라든지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장애가 없었던 것이 이제 중요 데이터들은 따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서버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는 그 서버가 판교에 있고 메인 서버가 판교고 그다음에 이제 안양에도 서버가 있는데 어차피 보조 서버라서 메인 서버가 망가지면 네, 같이 어차피 작동이 안 되는 지금 구조래요. 그래가지고 메인 서버를 두면서도 따로 이제 중요 서버들은 따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거를 구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에서 뭐 그 지코노비 콘서트라고 해서 이제 그 뭐 부동산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토론회가 있었대요. 거기서 이제 지금 뭐 우리도 느끼다시피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이제 바닥론자들하고, 아니다, 서울 집값이 아직 덜 빠졌다, 3년간 40%는 더 빠져야 한다라는 하락론자들의 이제 논쟁이 이제 심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시장 바닥론자들은 분양가하고 전세가를 고려하면 30% 이상 하락하기 더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공급량이 부족하다. 수도권 인구 고려하면 추가 공급이 필요한 상태인데 인허가 물량 보면 전국적으로 30%나 줄었다. OECD 국가 중에 자가주택 비율을 따지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위권이다. 그래서 대세 하락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동결되고 소폭 인상으로 돌아선다 생각했을 때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이제 시장 바닥론자들이고, 하락론자들은 수요 측면에서 이제 금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차피 거래가 어렵고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싼 거다. 거품이다.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락 중이다. 서울은 40%, 지방은 30%가 거품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더 빠질 거다. 정부가 이제 대대적으로 세금을 완화해주면 그때는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거고, 그 시기는 한 2, 3년 뒤에로 보고 있다. 그때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제 하락론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지금 이제 경기가 어렵고 뭐 이제 뭐 고환율 고금리 뭐 이런 상황에서 제2 외환위기가 온다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이분의 이제 칼럼인데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이시고 전 한국은행 부총재이신 분인데, 이분의 이제 의견으로는 외환위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제2 외환위기는. 금융자산이 굉장히 안전하게 갖춰져 있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는. 이분 의견에 따르면 환율이 지금 1,500원은 시간 문제라고 주의보가 계속 있지만 환율이 치솟는다고 위기는 아니고, 이자를 못 갚을 때 또는 이자를 아무리 높게 줘도 달러를 못 가져올 때 그때가 위기인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순대외 금융자산이 7,441달러로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래요. 98년,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던 거는 그때는 마이너스였대요. 달러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이고, 지금은 이자 배당금이나 이런 거를 이제 충분히 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보유도 많다. 외화 자금 조달 시장 작동에 문제가 없고, 스와프 레이트가 양호한 수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유가 이제 조금 불안해지면 나타나는 수치인데 양호한 수치고, 그다음에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이게 이제 은행의 외화 자산 보유량인데 각 은행도 외화를 보유해야 되는 그 비율이 있는데, 당국에서 80%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122%를 다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안전하다. 그다음에 한국 실질 실효환율인데, 이거는 일단 수치랑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랑 일치하는지 그 비율이래요. 그 비율이 108이기 때문에 양호한 수치고 고평가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고, 한미 정상간 합의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는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되어 있다. 금융위기는 사람들이 금융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질 때 발생하는데, 이런 이제 수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시고 있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제 금융자산 이런 위기보다는 시장 심리 안정화에 전력을 기울여라,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6년 뒤에 건강보험료인데, 이거 문재인 케어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지금 소진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적자로 이제 돌아서면서 이대로 가면 6년 뒤에는 바닥이 날 거라는 그런 내용이고, 초음파 MRI 진료비가 10배 정도 증가했대요. 그리고 실손보험료가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 가지고 보험료 자체가 폭등한 상태고, 그래서 불필요한 검사 진료는 줄이고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도 줄여야 된다. 그다음에 그 퍼주기식을 했던 그 고용보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지출 구조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 사설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거 보고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땡큐 킹달러에 지금
10대, 20대들이 그 리셀족이 있대요. 그 우리 예전에 뭐 명품을 사가지고 다시 이제 되팔아가지고 그 차익으로 돈을 벌고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듣긴 들었는데 지금 10대, 20대들이 그 시장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대요. 그것도 억 단위로, 그냥 한 달에 억 단위로. 그러니까 워낙 가격이 싸고 달러가 비싸지면 그 차익을 더 또 벌기 때문에 지금 억 단위로 돈을 번다거든요. 10대, 20대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명품이라는 게 이제 정가품인지 아닌지 판별이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플랫폼이 잘 돼 있어가지고 스타엑스라는 플랫폼이 있대요. 글로벌 리셋 플랫폼인데 여기서는 정가품 판별이라든지 배송 문제 이런 거 다 이제 손쉽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감각만 있으면 뭐 명품뿐만 아니라 나이키, 레고 이런 거 품목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수요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잘 알아가지고 물건을 사와가지고 이제 싸게 사가서 이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쉽게 벌고 있고 에나 같은 경우도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에나가 엄청 이제 그 싸졌잖아요. 그래서 재편 옥션 같은 데서 10만 원대 낙찰받아가지고 에나 결제하고 한국에서 2, 30만 원대로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클릭 몇 번 해서 소소하게 그냥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업으로 하는 애들은 수억씩 벌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한대요. 이제 국가 간에 이제 상품 가격이나 판매 수량이 풀리는 수량이 이제 차이 나는데 그걸 또 이용한대. 나이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많이 풀린대요. 그러면 한국에서 사가지고 미국 가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이제 그냥 어디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 간의 계절적 차이도 이용한대요. 계절적 차이가 있으니까 비수기 있는 데서 사가지고 성수기인 데로 판매를 한대요. 애들이 너무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애들이 너무 이렇게 이제 이런 감각만 있으면 쉽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돈을 벌고 있대요. 그리고 이건 이제 침체에도 명품 더 산다. 나 홀로 오늘 백화점 산대. 지금 경기가 어렵고 국내 소비는 지금 둔화되고 있는 건 맞긴 맞는데 국내 고가 브랜드, 명품 브랜드 이런 것들이 지금 또 굉장히 매출을 올리고 있대요. 이게 양극화인 것 같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뭐 이제 그런 오히려 더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더 올라가지고 실적이 안전하게 나와가지고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재명 이야기인데요. 이재명이 지금 이제 재판을 받게 된대요. 18일에. 이제 사건이 두 가지인데, 이제 주요 요지는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이 이제 한 얘기들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 벌금형이라든지 그런 이제 벌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걸었는데 김문기 처장 이 사람이 대장동 개발의 이제 핵심 관계자였는데 검찰 조사하면서 숨진 채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일어나는 게 이재명이 나는 그 사람이 하이직 공무원이라서 일면식도 몰랐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번에 재판을 받고 또 이제 백현동 특혜 의혹인데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는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재명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 요청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는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18일에 재판을 받는다거든요. 그러면 이게 허위 사실로 밝혀져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대요.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거에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기사는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어요. 재밌어요, 뉴스가. 그리고 저 리셀족 저번에 네. 우리 블로그 수업하면서 리셀족 10대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근데 네. 기억나죠? 근데 음, 저희가 진짜 시장을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되고 저희 지금 경제독립학교에서도 10대들 유치하려고 저도 사실은 지금 추진 음, 중이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를 뭐로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런 리셀러들을 모셔 가지고 우리가 한번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이제 우리 제이지 님 오셨어요. 그래서 얼굴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이지 님. 네. 그래서 제이지 님 우리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라디오에서. 어.
좋다. 근데 얼굴을 안 보여주시네. 근데 아무튼 이게 저희가 트렌드를 사실 쫓아가야 되는 게 판이 바뀌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 뉴스도 너무 감사하고 수경님. 네, 그리고 우리 네. 일단은 시간이 그가니까 호두별님하고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오늘 마키 라디오 끝나고 잠시 우리 맞죠? 의견 나눔 하고 싶다, 그죠? 끝나고 의견 나눔 해요. 그럼 호두별님 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이지님 일어났습니까? 제이지님 어제 너무 늦게 주무셨는데. 네, 일단은 저는 2022년 10월 둘째 주 인기 급상승 키워드 5개 잡아봤고요. 뭐 보시다시피 지금 제일 많이 뜨는 게 지금 카카오, 그다음에 카톡 오류, 뭐 복구 요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카톡이 아니었다면 아마 가장 큰 키워드는 BTS 부산 콘서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거를 덮을 정도로 사실 지금 어마무시했던 그 카카오 오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등장해 있고 이제 요렇게 5개를 뽑아 봤습니다. 자, 첫 번째 1 위가 카카오톡 오류, 그다음에 2 위는 BTS 부산 콘서트고요. 3 위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던 거, 4 위는 그 사회부 보도의 캡사이신 사망 사건, 그다음에 5 위는 연예부의 슈룹, 그다음에 신혜성 요렇게 키워드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1 주일 동안 소식을 한번 알아보면 카카오 오류는 뭐 말씀 안 하셔도 지금 다들 불편함을 느끼셨겠고 지금 앞전에 엄수경 님이 고 경제뉴스에서도 많이 그 얘기를 해 주셨죠. 사실 요게 저희도 이제 몰랐는데 갑자기 그 토요일 그 3시 이후 요때부터 카톡이 먹통이 나기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했었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까지 카톡에 잠식되어 있었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예, 다들 이제 카톡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웹툰이나 볼까 해서 카카오 페이지를 열었더니 카카오 페이지가 안 되고 그러면 다음 카페 가서 글을 좀 읽을까 열었더니 다음 카페가 안 열리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 음악이라도 들어야 되겠네. 멜론을 켰더니 멜론도 안 열립니다. 멜론도 카카오 거거든요. 안 열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에라이 모르겠네. 그럼 TV라도 보자. OTT 서비스를 열려고 열었더니 이 OTT 서비스조차도 로그인을 전부 다 요즘에 보시면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하게 다 걸어 놨어요, 편하게. 근데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를 걸었던 앱들은 전부 다 막혀 버린 상황입니다. 고렇게 됐고요. 특히 이제 거기다가 제일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게 요기요 그 배달 서비스 자체도 카카오톡으로 많이 가입을 하게 해놔 가지고 요기요도 배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의외로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수혜를 입은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배달의 민족의 그 주문은 잘 됐다 하더라고요. 인제 문제는 뭐냐면 그 택배 기사님들이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고거 가져갈 때 카카오톡 콜을 또 받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고게 또 안 열려 가지고 전부 전화를 하고 또 대란이 일어났다는 고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고 또 사실 그 토요일 보시면 요 인제 그 2 위가 BTS 부산 콘서트인데 요 콘서트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서 카톡을 쓸 일이 사실 좀 엄청 많았는데 이때 또 완전 대란이 나서 급하게 또 네이버에 그 라인을 깔고 뭐 요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사실 정확하게 보면 복구가 완전히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뭐 자료라든지 요렇게 파일 같은 거 옮길 때 보면 좀 불편함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좀 복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 쪼끔 타격이 더 큰 거는 카카오 계열사 안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돈 관련해서 쪼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실 뭐 우리가 카카오톡은 메시지 전송이지만 돈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쪼끔 더 불안 요소가 있기 마련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 위는 드디어 부산을 온 BTS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 BTS 때문에 저희도 쪼끔 불편했죠. 그 교통 대란이 나 가지고 예, 부산이 전체가 막 보라색으로 물들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저희도 그
토요일 저녁에 해변가 쪽으로 지나갔더니 호텔이라든지 요런 쪽에 전부 다 보라색 불을 다 켜 놓고 BTS 맞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그래서 요 콘서트가 원래는 이제 그 기장에 탄국 누리부지에서 하려고 하다가 뭐 교통이라든지 요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반발로 결국에는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장소 변경했고요. 그래 가지고 요 콘서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요거 발표를 했었는데요. 요 CPI는 그 미국 전체의 소비재와 그 서비스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 그 시간 경과에 따른 평균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인데, 결국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요게 상승을 하면 할수록 가계의 실질 임금은 감소한다는 그걸 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수가 나오면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거 발표와 함께 사실 이제 추석 지나고 나 가지고 쪼끔 주식대가 약간 반등을 할까 했는데, 요거 발표되자마자 지금 다 하락세로 주식 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쪼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4위는 캡사이신 사망 사건인데요. 40대 그 분이 캡사이신 농축액을 물로 착각해 가지고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빨간데 뭐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를 이분이 이제 어 지 어 기저질환도 있었고 당시에 술이 취했던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모금 마시고 캡사이신이라 가지고 물을 2모금 정도 마시긴 했는데 바로 현장에서 쓰러지셔 가지고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그래서 일단 더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위는 슈룹이라고 떴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단어가 떴을 때 저는 사실 무슨 걸그룹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이 슈룹이 이 지금 드라마 그 제목이거든요. 슈룹이 순우리말로 우산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극인데, 이 김혜수이 배우님이 나오는 그 사극인데, 이분이 지금 중전으로 나오고 이 왕세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이제 교육열에 관한, 고게 이제 사극으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첫방에 시청률도 좀 잘 나오고 지금 주변에 이제 엄마들 사이에서 되게 좀 인기 있는 그런 드라마, 화제성 있는 고런 드라마가 된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들이 어제 방영을 하고 나서 그 상승어에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5위가 신혜성, 요 이제 뭐 도난 차량 타고 음주 측정 거부하다가 체포 이렇게 됐는데, 사실 TMI인데 제 학창 시절에 제가 신혜성 정말 좋아했거든요, 신화.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진짜 제가 저의 소중한 진짜 학창 시절의 플레이리스트를 진짜 망쳐가는, 아유 정말 어쩌면 좋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5 위는 요거 하나 할까 하다가 하나 그냥 더 하나 넣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핫 키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수아님 부탁드려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수아님.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공유됐나요? 네. 오늘 지난주에 양정 사이드샵 SK뷰 청약하셨잖아요. 아직도 부산 청약 열기는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약할 때 통장에 있어야 할 금액이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청약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치금이란 청약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말하는데요. 해당하는 금액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통장에 있어야 해당 지역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예치금은 지역별 면적별로 다른데요. 서울, 부산 기준으로 보자면 85제곱 이하는 300만 원, 102제곱 이하는 600만 원, 135제곱 이하는 1000만 원, 모든 면적에 넣으려면 1,500만 원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치금은 한꺼번에 넣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에 청약할 생각이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지역별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지역은 현재 본인이 주민등록 거주지입니다. 청약하려는 지역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김해에 사는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산이라면 지역별 예치금은 부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살면 인천에 청약할 때도 인천 예치금이 아닌 서울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자신의 주소지에 근거해서 넣는 것입니다. 지역별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두면 웬만한 평형대들 다 넣을 수 있겠죠. 예치금을 적게 넣어두었다가 계획이 바뀌어서 큰 평수의 청약을 넣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1919년 청량리역 롯데캐슬이 뜨거운 감자였대요. 85타입이 16개 이상이었고 102타입도 있었는데요. 1주택자들의 경우 85제곱 타입 초과에 청약을 넣어 추첨을 기다렸고 그런데 102타입의 청약을 계획하고 예치금 600만 원을 넣어둔 사람들이 청약을 넣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공고문에는 102제곱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면적은 102.92제곱으로 102제곱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을 넣었어야 했는데 600만 원만 넣어놓고 기다렸다는 분들은 예치금 부족으로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면적은 숫자 다음의 소수점을 빼고 간편하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니 예치금은 항상 넉넉하게 넣어두는 것이 좋고요. 급하게 또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최고 납입액의 95%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니까 필요한 자금을 또 융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도 아주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청약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되겠습니다. 그 입공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준말인데요. 건설사에서 해당 단지의 분양 소식을 공고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입공일은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날이고요. 모든 청약 조건을 입공일 혹은 전날까지 맞춰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입공일 당일 혹은 그 전날까지는 무조건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먼저 청약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입공일 전날까지 맞춰 놓아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거주 지역은 어떨까요? 최초 입공일 당일까지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도 마찬가지로 당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지역에 따라 1년에서 2년 거주 조건이 있는 곳이 있지만 세대주는 변경 후 얼마 동안의 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에서 1점 차이로 당첨과 낙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부 중에서 가점이 1점이라도 높은 사람이 세대주로 바꾸는 게 유리하겠죠. 통장도 마찬가지로 입공일 전날까지 변경해야 되고 단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의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조건의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자면 지역 간 예치금 차액은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가능해야 하고요. 청약통장 예치금, 요즘에 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예금 주택 규모 변경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날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하고 단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할 경우에 해당 구간 외 청약 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 주택 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 입공일 당일까지 가능한 것과 전일까지 가능한 것이 있으니 모든 준비 조건이 입공일 전까지 끝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이제 청약에 대해서도 하나씩 우리 이제 업데이트 되고 있다. 그죠? 수아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청약 고고 갑시다. 네. 네. 미르님 부탁드립니다. 네, 누군가 그럽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방법을 찾는다고. 마키방 우리 식구들은 오늘도 방법을 찾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이지 님이랑 모모 님이 오늘 새로 오셨는데 이제 얼굴 공개는 힘들겠지만 혹시 모모 님 목소리 들려주실 수 있나요? 좀 부담스러우시게 제이지 님은요? 모모 님? 모모 님 오케이 마이크 켰어요. 그렇습니다.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화면으로도 참여할게요. 네, 좋습니다. 모모님, 사실 요즘에 너무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저희 좀 눈에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도 좀 좋거든요. 네, 아. 다음에는 네, 화면도 해주시고 섹션 하나 맡아주시면 더 좋아요. 예. 숙제 네, 내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 네, 예쁘게 감사합니다. 봐주셔요. 네. 네. 좋습니다. 역시 예. 우리 지금 보면 한 분 한 분씩 변화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이지 님은 혹시 목소리라도 되나요? 제이지 님은. 네, 잘 들었습니다. 제이지 님 지금 안 피곤해요? 그냥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아니 오늘 몇 시에 내려오시려고요? 저녁 늦게 내려갈 듯합니다. 제 예, 아니 앞으로. 내가 사실은 카톡으로 뭘 보내주고 싶은데 카톡이 안 돼. 아, 도시락이라도 보내주고 싶어 갖고 어제도 또 눌러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이지님. 제이지님 제 카드 있죠? 사 드세요. 네. 오늘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제이지님. 네, 네. 제이지님 쓰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제이지님 화이팅 한번 해줍시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마키 식구 여러분들과 저희 신나는 월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한 거 하시고 저는 사실 수아님한테 좀 요즘에 자극받았어요. 저도 루틴 안 깨려고 일어난 김에 원래는 자고 싶은데 그냥 운동하려고요. 오늘 저는 10시에 또 그 등산하러 가려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 저희 일 조금 하고 운동을 할 겁니다. 저희 운동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몸이 무너지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도 '너무 귀찮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체력을 다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이지 님처럼 제이지 님 따라가려면 우리 체력 관리해야 되는 거 알죠? 네. 오늘 다 같이 30분만 운동하고 스트레칭하는 한 주 시작합시다. 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리고 안녕. 호두별님 그거 이제 우리 손 내리고 한번 따주세요. 손을 올리니까 잘 안 따진대요. 네. 예쁘게 예쁘게. 보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녹화 중지하겠습니다.